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차트 패턴에 내가 알고 있던 매수 타이밍이 정확히 나와서 아, 이거 진짜다. 이제 올라간다. 싶어서 자신 있게 매수를 했는데 막상 들어가자마자 가격이 뚝 떨어지고 결국 큰 손실을 보고 손절하신 적 아마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거래량을 제대로 보지 않고 매수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패턴 분석, 지지선, 저항선, 캔들 모양 같은 눈에 보이는 모양에 집중하는데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차트 모양에 진짜 힘이 실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예를 들어 이중바닥, 깃발 패턴, 상승 삼각형 이런 거 딱 나왔는데 거래량이 시원찮다? 이건 세력이 개인들 유인용으로 던진 미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거래량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진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전략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본격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100억 투자 고수의 트레이딩 기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많은 고수 트레이더들이 꼭 거래량을 보고 투자하라고 조언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거래량 속에 세력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량만 제대로 읽을 수 있다면 세력들이 어디서 조용히 매집을 시작했는지, 어느 시점에 가격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디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나갔는지까지 정말 뚜렷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거래량이 확 터진 뒤에 가격이 급락한다면 이건 세력이 물량을 정리하고 떠난 흔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트레이딩 격언 중에 호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세력들이 일부러 호가창에 의도적인 속임수 주문을 넣거나 빼는 식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현혹할 수는 있지만 거래량은 실제로 체결된 거래이기 때문에 속임수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평선도 보고 RSI도 보고 MACD를 보고 차트 분석을 정말 열심히 해도 정작 실전 매매에서는 잘 안 통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대부분의 보조지표가 후행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래량 지표는 후행이 아니라 선행하는 지표입니다. 거래량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세력이 먼저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선행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가격은 별 움직임이 없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빵 하고 터집니다. 그러고 나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선행지표로서의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캔들보다 거래량을 먼저 본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트레이딩을 하면서 거래량을 읽을 줄 알면 정말 많은 게 보입니다. 단순히 얼마나 거래됐냐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그 흐름까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바닥 구간에서 가격이 살짝 움직이고 있을 때는 거래량도 굉장히 조용하죠. 아직 관심도 없고 누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려는 기미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거래량이 증가하고 캔들도 커지고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이 거래량의 변화를 보고 남들보다 먼저 매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참 잘 상승하다가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이제 매수세가 힘이 빠지고 있다. 세력이 물량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괜히 욕심부리지 말고 익절을 하거나 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래량 패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이어질 때는 거래량도 다시 빵빵 터집니다. 이때는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매도세도 점점 약해지고 거래량도 다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가격이 반등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반복하는 거래량 기반의 순환 사이클입니다. 즉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진짜 강한 움직임은 거래량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점. 이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도 함께 증가한다면 이건 세력도 함께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이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입니다. 반면에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점점 줄어든다. 그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곧 추세가 꺾일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늘어난다면 이건 강한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매도 타이밍으로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도 같이 줄어든다면 이제 하락도 슬슬 끝나가고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또한 거래량을 활용하면 추세 안에서도 더 정확한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눌림목 매매 전략입니다. 상승장에서도 가격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파도처럼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매수하기보다는 잠깐 쉬어가는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눌림목인지 아니면 진짜 하락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거래량이 해답입니다. 눌림목이 나타나는 구간을 잘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가격이 잠깐 조정받는 구간에서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도 되나?를 고민하면서 거래량도 덩달아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이 가장 바닥을 찍는 시점, 그 지점이 바로 눌림목 매수의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특히 이때 진입하면 낮은 리스크로 높은 수익 구간을 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은 우리가 돌파 매매법을 사용할 때 진짜 돌파와 거짓 돌파를 구별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차트에서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해서 자신 있게 매수를 했는데 돌파는커녕 바로 다시 하락해서 손절을 해본 경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이 돌파가 진짜 돌파가 아니라 거짓 돌파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짓 돌파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거래량입니다. 대부분의 돌파 매매 전략은 어떤 선을 뚫었다 라는 패턴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에 거래량이 실렸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매매 전략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매매 전략은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면 상승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단을 돌파하는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보면 돌파는 나왔는데 거래량이 안 실렸습니다. 따라서 얼마 안 가서 다시 가격이 급락합니다. 반면에 이 차트를 보면 같은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라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건 그만큼 매도세를 다 받아낼 만큼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손바뀜이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가볍게 위로 상승할 준비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의 중요성은 볼린저 밴드뿐만 아니라 지지 저항선 돌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기 비트코인 30분봉 차트를 보면 특정 가격대만 오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은 명백한 저항선입니다. 만약 이 저항선을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도 같이 터진다면 이건 진짜 추세 전환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매수를 진입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돌파는 했는데 거래량이 없다면 이건 가짜 돌파일 수 있고 곧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래량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매매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트레이더 자동 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로 확인 후 문의해주세요. 우리가 평소에 보는 거래량 막대 차트는 그냥 거래량 숫자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는 흐름인지 줄어드는 건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거래량이 많아 보여도 오늘 거래량이 더 많아지면 어제 거래량이 과연 큰 거래량이었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단순 숫자보다는 흐름 자체를 보여주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볼륨 오실레이터 지표입니다. 볼륨 오실레이터는 거래량이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쉽게 말해서 거래량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인지 줄어드는 추세인지 시각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단순한 거래량 막대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볼륨 오실레이터 차트에 설정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차트 상단 메뉴에서 지표를 클릭한 후 검색창에 볼륨 오실레이터를 입력하고 추가하면 차트 하단에 지표가 생성되는데 설정에서 색상을 빨간색이나 눈에 잘 띄는 색으로 바꿔주면 끝입니다.
그럼 먼저 볼륨 오실레이터를 실제로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는 영선, 중심선인 영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볼륨 오실레이터가 영선 아래에 있다면 이건 시장에 에너지가 거의 없는 상태, 즉 모멘텀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이럴 땐 차트상에서도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기보다는 그냥 옆으로 기는 횡보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볼륨 오실레이터가 중심선인 영선 위로 올라왔다면 이건 시장의 강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고 매수든 매도든 추세가 강하게 움직일 준비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볼륨 오실레이터로 추세의 힘을 읽을 수 있는데요. 상승 추세일 때 볼륨 오실레이터가 같이 높아지고 있다면 이건 정말 좋은 신호입니다. 거래량이 상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상승 추세가 꽤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하락장에서도 볼륨 오실레이터가 높게 유지된다면 이건 하락 추세에 거래량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당분간 하락 추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볼륨 오실레이터가 갑자기 꺾이면서 하락한다면 이건 추세가 힘을 잃고 있다는 의미로 곧 끝날 수도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차트에서 가격은 계속 상승 중인데 볼륨 오실레이터는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땐 계속 상승하는 척하다가 하락 추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매수에 들어가 있다면 익절을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엔 이 차트를 보면 반대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륨 오실레이터도 같이 하락하고 있다면 이건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바로 매도세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미 매도 포지션에 진입해 있었다면 이때가 바로 익절 타이밍입니다. 볼륨 오실레이터 지표로 매매 타점도 잡을 수 있는데요. 이 차트를 보면 가격이 일정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횡보 구간에서 볼륨 오실레이터도 계속 낮게 유지되고 있다면 이건 시장에 아직 뚜렷한 에너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볼륨 오실레이터가 갑자기 확 치솟고 그와 동시에 가격이 횡보 구간 상단을 돌파한다면 이거는 강한 상승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그 시점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실전적인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한번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보통 그 가격대가 지지 라인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격이 다시 하락했다가 지지 라인에서 가격이 다시 반등하면서 볼륨 오실레이터가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이 지점은 지지선 확인, 거래량 상승 모멘텀이 동시에 나타나는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후 예상대로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볼륨 오실레이터 하나만 가지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점. 왜냐하면 볼륨 오실레이터는 거래량의 추세만을 보여줄 뿐 매수세냐 매도세냐 같은 압력의 방향성까지 정밀하게 측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입 타점이나 손절 타점은 다른 보조 지표들과 함께 조합해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거래량 기반이면서도 매수 매도 압력을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지표, 바로 머니플로우 인덱스, 줄여서 MFI 지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MFI 지표는 RSI 지표처럼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80선 이상일 경우엔 과매수 구간으로 보고 곧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이고, 반대로 20선 이하로 내려가면 과매도 구간으로 판단해서 곧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RSI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MFI는 거래량까지 반영된 지표라는 겁니다. RSI는 단순히 가격만을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가격이 움직였지만 거래량이 없었다면 실전 매매에서는 거짓 매매 신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가격과 거래량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더 입체적으로 시장의 매수세, 매도세를 판단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타점을 잡는 데 유리합니다. 그럼 MFI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를 보시면 이준 천장형 패턴, 즉 쌍봉 패턴을 만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고점 시그널 중 하나입니다. 가격이 일정 구간에서 두 번 고점을 만들고 그 이후 하락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머니플로우 인덱스도 80선 이상에 도달해서 과매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시장이 과열되었고
하락 반전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 포지션 진입 전략이 유효합니다. 실제로 이후 가격은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번엔 반대 예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이 가격대가 계속해서 강한 저항선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격이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20선 이하, 과매도 구간에 위치해 있다가 다시 20선 위로 올라갑니다. 이건 곧 시장에 매도세가 과도하게 몰렸고 반등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MFI 지표를 활용해서 RSI처럼 다이버전스를 활용한 매매 타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이버전스란 차트의 가격 움직임과 보조 지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MFI 지표는 단순한 가격 흐름이 아닌 거래량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신호로 더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캔들 차트의 고점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MFI 지표의 고점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즉, 가격은 올라가지만 그걸 받쳐주는 매수세, 즉 거래량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이미 고점에 도달했거나 가까워졌다는 강력한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차트도 자연스럽게 하락 반전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번엔 반대로 이 차트를 보면 캔들 차트의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머니플로우 인덱스의 저점은 오히려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만간 상승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지금까지 볼륨 오실레이터와 MFI 지표를 활용한 매매 전략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지표만 더 추가한다면 우리는 매매 정확도와 승률을 90%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 지표는 바로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2평선은 많은 트레이더들이 추세의 기준선처럼 활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선 차트 상단 지표에서 200 EMA를 추가하고 눈에 잘 띄도록 검은색으로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202평선이 우상향 중일 때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우하향 중일 때는 장기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무턱대고 매수를 하면 위험합니다. 이때는 오히려 매도 포지션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이 202평선에 가까워졌을 때 저항을 받고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202평선이 저항선 또는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볼륨 오실레이터, 머니플로우 인덱스, 200일 이평선 이 세 가지를 활용한 실전 매매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수 포지션 진입 전략입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면 먼저 캔들의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MFI 지표의 저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앞서 배운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입니다. 즉,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매수세가 서서히 유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건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 안에 있다는 강력한 힌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륨 오실레이터가 상승 중인지를 봅니다. 이것은 거래량 모멘텀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그 뒤로 보시는 것처럼 실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시원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매도 포지션 진입 전략입니다. 먼저 차트로 보면 캔들의 고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MFI 지표의 고점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하락 다이버전스 신호입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상승하지만 실제 자금 흐름은 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200일 이평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이미 시장이 하락 추세 안에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볼륨 오실레이터가 상승 중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캔들 종가에서 우리는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트를 보면 진입 이후 급락이 나와 수익 실현이 가능한 모습이 포착됩니다. 지금 매매법은 트레이딩뷰 차트를 추가하고 사용이 가능한데요. 단 202평선, 볼륨 오실레이터, MFI 지표 3개를 차트에 추가하려고 하면 유료 결제를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 무료로 3종 지표를 사용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 3종 지표를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거래량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확인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